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제29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전쟁의 산물인 군사시설이 평화와 문화의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도봉산역 인근에 위치한 옛 대전차 방호시설이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해 평화문화진지로 재탄생한 건데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지역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3월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모두 5개 안입니다. 조례에서 출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기금 전출금으로 변경됩니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취소 등의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적극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야외 운동기구 사용 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부서장의 의무규정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자연재해 등의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구 이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로 인해 부딪힘이나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 주체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외 운동기구 안내문 게시와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의 명문화가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와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예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2020년 제1회 문화본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월 평균 매출액 대비 75%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지금 그 여행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서울시에? 서울시는 문화예술 관련 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1,000개 업체 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단된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과잉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전반기 공모 사업들을 후반기로 미뤘지요. 하반기에 대한 그 추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던 거하고 하반기에 또다시 만들어지면 너무 과잉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의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이 무엇인지, 또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영등포구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중 아파트 주거 환경을 바꿔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인지 건강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지 능력을 높이도록 디자인한 아파트답게 입구부터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화려합니다. 동출입구에는 해와 달, 별이 그려져 있어 쉽게 입구를 알아볼 수 있고 초록색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입구로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입구를 찾지 못해 배회하거나 동출입구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쉽게 해, 달, 별로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훨씬 집을 찾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층과 우편함도 약신 노인들을 위해 짝수, 홀수에 따라 선명하게 대비되는 색으로 칠했고 모든 숫자나 글자 크기도 눈에 잘 띄도록 크게 적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간 문패를 내걸어 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와, 이것 보세요. 어르신들이 추억할 만한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못난이 인형, 성냥갑, 속옷 바른 생활까지. 아파트 뒤편에 방치돼 있던 배드민턴장을 인지 건강 체조를 할 수 있는 운동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한쪽 벽면엔 7개의 인지 건강 체조 동작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하기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인지 건강 디자인을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의 출발은 2007년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변화라는 기조하에 시정의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12년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나 고령화 그리고 학교 폭력,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과정을 함께 하면서 문제 해결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새로운 디자인 정책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가결했고 이번 29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은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기 위함인데요.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 검증이 돼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더욱더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낭만과 청춘의 중심지인 서교동에 생활문화지원센터가 개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기는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